조계종 총무원이 내년 중앙정무기관 예산안을 코로나 이전 수준인 965억 원대로 증액 편성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명상센터 장소 등을 정하고 하반기에는 세계 선명상대회와 종단개혁 30주년 기념행사, 전국 불교도 결집대회 등이 열립니다. 한국과 베트남 불교계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명상과 음악,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 문화와 예술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도심 축제 한마당 불교문화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청춘 토크 콘서트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단 중흥과 위상 회복을 위해 제도와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 독림선원이 대작불사 3차 천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하고 시민, 불자들과 함께하는 명품 사찰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내년 중앙정무기관 예산안을 코로나 이전 수준인 965억 원대로 증액 편성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명상센터 장소 등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세계 선명상대회와 종단개혁 30주년 기념행사, 전국 불교도 결집대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조계종 중앙종에 상정될 불기 2568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일반에게 312억 1,600만 원, 특별에게 653억 6,848만 원 등 모두 965억 8,448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에게는 약 28억 원, 올해보다 10.21%, 특별에게는 약 122억 원, 23.04% 증액돼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를 통해 천년을 세우다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명상센터 건립과 10월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완공 등이 추진됩니다. 중점 정책과제인 천년을 세우다, 명상센터 건립 및 승려복지사업 운영의 안정화,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완공 등 불교 중흥의 토대를 닦는 각종 사업들을 짜임새 있게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를 위해 내년에는 특별 회계 예산으로 4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식화한 내년 종단 조직 개편을 위한 종단 조직 분석 연구와 부서 이동 시설비 등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천년을 세우다 특별회계, 올해는 이제 백년대계 본부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도 천년을 세우다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총 규모 42억 원입니다. 충당금 적립 특별회계는 일반직 종무원 명예퇴직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삼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에 천년을 세우다의 첫 번째 과제인 열왕공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한 기도와 순례 사업이 연중 지속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명상센터 장소 등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는 세계 선명상대회와 종단개혁 30주년 기념행사, 전국 불교도 결집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안국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기도와 그다음에 순례 사업들 진행할 것이고요. 명상 프로그램을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그 명상 프로그램들이 확립이 되면 그에 따른 시연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별도로 내년도 하반기에 그 천년을 세우다 사업과 관련된 세계 선명상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종단개혁 30주년을 맞는 내년에 내부 조직을 정비하며 명상센터 등 불교 중흥 기반 확립을 더욱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불교계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베트남 불교 승가 집행위원장 틱 티엔 논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고, 틱 티엔 논 스님은 한국에 사는 30만 명 가까운 베트남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수행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불교계와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면서 그 일환으로 오는 2025년 베트남에서 개최될 유엔 베삭데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양국 불교계가 국민에게 불법을 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해보자면서 구체적인 교류를 위해 실무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불교 승가회는 베트남 정부가 유일하게 공인한 불교협회로 국제적으로는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종단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위해 써달라며 기금 1,000만 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명상과 음악,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 문화와 예술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도심 축제 한마당 불교 문화대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명상과 불교 예술을 접목한 공연에다 청춘 토크 콘서트와 청소년 보컬 댄스 경연대회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청년들의 비보잉 댄스에 맞춰 무대 밖 시민들이 흥겹게 춤을 춥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보내듯 장단에 맞춰 신명나는 춤 사이를 선보입니다. 발로 리듬을 타는가 하면 무대를 눈에 담느라 한껏 집중한 모습도 시선을 끕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흥겨운 마당에 어메이징을 외치며 우렁찬 함성으로 보답했습니다. Yes, it's a very beautiful atmosphere, how the religion is mixed with a concert and people that dancing and singing. It's very beautiful. It's really incredible. It's not possible in Italy something like this. So we are very impressed and we are very glad to be here tonight. 음악과 미술, 문학과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불교 문화축제 한마당. 2023 불교 문화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불자들에게는 불교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활 속의 불교 문화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된 불교 문화대전이 어느덧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이른바 MZ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보컬 댄스 경연대회가 오는 22일 강남 봉은사에서 열리고 명상을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이 조계사에서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서울 홍대와 종로, 춘천 강원대학교와 대구 경북대학교 등에서 토크 콘서트가 열려 젊은 세대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우리 상월 비보이 상월 합창단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제4회 불교 문화 대전이 K 불교 문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화와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불교 미술대전도 다음 달 2일까지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이외에도 경주와 창원, 해남과 광주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불교 예술이 어우러진 불교계의 대표 축제인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불교 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앞서고 계신 불교 예술인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불교 문화대전은 MZ세대부터 노령층, 종교와 국적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불교 대표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천년고찰 장성 백양사의 불화 작품과 조선 후기 불화의 가치와 특징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 16일 불교 문화 강좌 세 번째 순서로 백양사 본말사 불화의 특징과 가치란 주제로 김정희 원광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백양사의 불화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보물 가운데 하나인 중림사 세존 괴불탱을 비롯해 영산 회상도와 백양사 팔상도, 고려시대 불화 지장시황도 등 불교 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불화 작품들이 소개됐고 이들 작품의 불교사적 의미와 가치를 짚어봤습니다. 김정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같은 시대이면서도 이렇게 전반이냐 후반이냐 또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림들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고 종단 중흥과 위상 회복을 위해 제도와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취임 후 100일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야말로 광폭 행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거리만 3만여 킬로미터, 전국 교구 곳곳을 찾았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종도들에게 먼저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오로지 종단 위상 회복과 종도 간 화합을 위한 생각뿐이었고 종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다 보니까 숨은 인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을 좀 하면 우리 종단이 좀 새롭게 이 모양이 날 수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인재들이 그냥 숨어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종단과 종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상진 스님은 사회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대승교와 종단으로서의 역할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모연해 지원하고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지내는 등 사회적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태고종이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이 내면적인 것을 외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아마 앞으로 4년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제도와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단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원을 신설해 종도교육 전반을 이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칭 태고문화사업단 설립도 추진됩니다. 전통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종단 내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K-불교문화를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청년회를 재창립해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또 태고종도 그래도 이 종단세가 전국에서 무시 못할 종단세인데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청년회장을 다시 재임명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던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소통과 화합으로 변화를 이끌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남 산청군이 주최하고 산청불교사업연합회가 주관한 제15회 산청불교문화제전이 성철공원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문화제전은 법사 이윤을 시작으로 방생의식, 위령제, 문화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성철공원 일원에 사찰음식, 찻자리,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전통문화를 알렸습니다. 방생의 의미는 생명의 유기적 한계를 영기적 실천 덕목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생 법회는 무분별한 개발과 항폐해진 우리의 생명줄인 경호강을 자연 그대로 복원하고 살리는 이러한 의미를 널리 알리는 진정한 자비 방생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열어 천년고찰 속 가을 정취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말 경내 일원에서 펼쳐진 대회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청소년 100일장과 유치원생을 포함한 미술 실기대회, 휴대폰 사진 촬영 대회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을 표현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그리는 것이 글짓기하고 사생대회다. 그림 그리는 건데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아주 즐겁게 힘차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사는 100일장을 포함해 해마다 가을 산사 문화제를 열고 있는데 이번 대회 시상식은 내일 클래식 산사음악회 행사장에서 함께 열립니다. 경남 김해시 불모산 자락에 위치한 독림선원이 대작불사 3차 천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하고 시민 불자들과 함께하는 명품 사찰로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재의 현덕 스님은 법문을 통해 독림선원 4부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번 대작불사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도사 말사인 김해 독림선언은 지난 2018년 개원했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천일기도의 원력으로 대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조성, 인등 사리탑 범종봉안 등의 불사를 원만히 행했습니다. 또한 독림불교대학 개설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자비나눔 등으로 지역사회에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나아가 이번 3차 천일기도 입제식에서 독림선언 사부대중들은 독림문화원과 수행원 건립이라는 새로운 원력을 세웠습니다. 불교 문화와 선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 기도, 수행 도량으로서 지역사회와 불교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 정진 또한 다짐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내년에 천불론불도 마무리가 잘 될 거고 동시에 문화원과 수행관을 세움으로써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도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명품 사찰 독림선언이 되고 또 수행과 문화, 정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량으로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날 입제식에 동참한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신생 사찰로서 모범적인 수행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독림선언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원력 불사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또 새로운 원력이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문화 6점 사업을 또 생각하시고 분명히 우리 주의시면 한 생각 내시면 그것이 원력으로 불보살님이 찬탄하시고 우리 신도님들께서 한마음이 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신신과 원력으로 한마음을 낸 독림선언 불자들의 독림문화원과 수행원 건립, 대작 불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천태종 울진 기성 법화사가 지역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 도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 법당 건립에 나섰습니다. 법화사는 천태종 총무부장 시용 스님과 손병복 울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화사 신축법당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시용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한량없는 공덕의 인연이 하나의 도량을 이루면 그 도량에서 무량한 중생이 정법의 인연을 맺고 발고열악의 서원을 성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계문 스님은 신축법당은 2층 규모 100여 평으로 불사가 회향되면 동해바다 인근에서 일체 중생의 청정한 귀의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차인들의 축제인 제19회 천태 차문화 대회가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전국 천태종 사찰 25개 다도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답법 경연이 진행됐고 달의 시연과 들처회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사단법인 천태 차문화 연구 보존회 이사장 도웅 스님은 차인에게 차 생활은 수행과 다르지 않다며 친목과 교류 속에서 우애를 돈독히 다지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은 다인들의 삶 자체가 수행이기에 시비분별을 벗어나 원흉한 삶을 살아가는 다선 이려를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각종이 종조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에 엄수한 선대 열반 스승 추념불사에서 선대 스승들의 위협을 기리며 교화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진각종은 어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경정 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발전을 위해 매진했던 126명 선대 열반 스승들의 위협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종조 열반 6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을 하고 화합하면서 교화 활성화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한평생 교화 일선에서 매진했던 6명 스승들의 퇴임을 기리는 진기 77년도 기로 진원식을 봉행했습니다. 진각종은 선대 열반 스승 추념불사를 끝으로 그제와 어제 1박 2일로 진행한 진기 77년 추기 스승 강공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천안 재화사가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23 천안 흥타령 축제를 열어 사찰과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명상 등을 홍보하고 사찰 음식 무료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천안 재화사의 템플스테이 마음여행 웰스테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안 관광 두례 사업을 대표해 템플스테이 홍보와 사찰 음식 연잎밥 나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재화사는 직접 만든 연잎밥 200개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줬고 온라인 불교용품점 아미울의 청년 불자들이 함께하며 불교 굿즈 등을 홍보했습니다. 사찰 또한 사찰 음식 그리고 명상을 알리는 그리고 지역 사회에 도움을 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축제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수묵 담채화 작가인 적향 허원자 작가의 개인전이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심견도와 팔상도, 나한도, 10대 제자 등 수묵화 100여 점 작품이 전시됩니다. 특히 이번 개인전의 주제 작품인 심견도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동자와 소에 비유한 심우도에 소 대신 현대인들에게 더 친숙한 강아지를 대입해 작가의 수행 철학을 담았습니다. 자기가 내면에 있는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저도 이제 여태까지 바깥만 보고 겉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내면에 있는 나를 한번 이거를 보면서 한번 좀 보고 그래도 참 잘 살았다, 괜찮아고 자기한테 칭찬할 수 있을 정도. 조계종이 내년 예산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편성해 그동안 위축됐던 모든 종단 활동들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과 불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